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의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고통스러운 주사바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먹는 위고비와 파운다요 같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공통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 즉 보조제로 나온다면 어떠신가요? 그것도 12주 만에 체중이 무려 10.78%나 감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이 개발한 이 제품이 미국에서 먼저 출시되어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최근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국 케어젠의 다이어트 보조제 글루코타이드입니다. 과연 이 제품이 정말 기적의 보조제인지 아니면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지 현재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입니다. 먼저 이 제품을 개발한 곳은 한국의 글로벌 펩타이드 플랫폼 기업인 케어젠입니다. 이 글루코타이드가 미국 등에서 판매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케어젠은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루코타이드는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요? 이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물질은 단 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구조의 경구용 펩타이드 소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약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기존 비만 치료제들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과 비교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효과는 정말 놀랍지만 매주마다 내 배나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를 놔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주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제약사들이 경구용 약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두 약물의 구조를 살펴보면 위고비의 주성분인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3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선형 펩타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는 39개의 아미노산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변형 펩타이드입니다. 이처럼 수십 개의 아미노산으로 얽혀있는 기존 치료제들에 비해서 이 글루코타이드는 고작 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회사 측은 이 짧은 펩타이드가 무려 2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작용 기전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의 시상 하부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 신호를 증가시켜주는 GLP-1 수용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주는 IGF-1 수용체입니다. 살은 빼주면서 근육은 지켜준다고 하니까 다이어트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조각이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가 되듯이 펩타이드 약물 역시 입으로 먹게 되면 위장관에서 펩신이나 이 트립신 같은 각종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기본적으로 주사제로 개발된 것이거든요. 물론 먹는 위고비인 이 리벨서스가 시중에 있지만 이 약은 위산으로부터 펩타이드를 보호하고 위점막을 통한 흡수를 돕기 위해 스낵이라는 특수한 흡수 촉진제를 대량으로 첨가해서 간신히 미미한 흡수율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루코타이드는 어떻게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케어젠 측의 특허 자료를 살펴보니 펩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사슬의 양쪽 끝부분, 이걸 N말단과 C말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아세틸, 팔미토일, 페그 등을 결합해서 펩타이드의 안전성을 높이고 분해를 막는 기술이 묘사되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아미노산 조각만으로 위장관의 거친 환경을 무사히 통과해서 분해되지 않고 전신 혈액으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30개가 넘는 이 아미노산으로 정교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설계된 기존 치료제들처럼 GLP-1 수용체에 정확하게 결합을 해서 강력한 작용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양리학적으로 의구심이 남습니다. 수용체는 단순히 짧은 아미노산 조각 하나가 결합한다고 해서 강력한 활성이 일어나는 만만한 표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물론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서는 더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는 있는데 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사도 필요 없고 근육까지 지켜주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면 왜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정식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굳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그것도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출시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시간과 규제, 그리고 거대한 시장의 선점이라는 고도의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미국 FDA에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 신약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1상, 2상, 3상에 이르는 수년간의 엄청난 시간과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케어젠은 2026년 1월 미국 FDA의 NDI 제도를 통해 등재를 완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NDI는 FDA가 비만 치료제로 약효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유통된 적이 없는 새로운 원료를 미국 건기식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사나 유통사가 해당 성분의 안전성을 FDA에 미리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이 우회적인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엄청난 장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접근성입니다. 이 병원에 예약을 하고 의사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집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미국의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영양제를 구입하듯 쉽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도 한국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지만 역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케어젠의 이 전략은 결국 의약품 허가 절차를 뛰어넘어 시장의 진입 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했고요. 거대한 미국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에 매우 빠르게 선점하여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병용 투여나 사후 관리 전략도 숨어 있었습니다. 기존 처방 의약품들과 정면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고비나 이 마운자로와 같은 강력한 GLP-1 주사제들의 가장 큰 부작용인 근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함께 병용하는 보조제로서 포지션을 취하거나 이 고가의 주사제 투약을 중단한 후 살이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용 시장, 이른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문턱은 낮고 소비자의 접근성은 무한히 넓어진다는 장점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럼 회사 측이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임상 자료에 따르면 비만 및 당뇨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과체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매일 100mg의 코글루타이드를 복용하고 하루 500칼로리의 식단 제한, 30분의 가벼운 걷기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2주 만에 체중이 무려 10.78%나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체지방이 대부분 감소했고요. 골격근량의 감소는 매우 적었다고 밝히고 있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혈중 지질 수치와 혈당까지 개선된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 자체도 상당히 놀라운데 회사 측이 공개한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비만이 아닌 정상인의 경우에도 코글루타이드를 투여했을 때 체중은 8.02% 감소, 체지방량은 16.82% 감소, 골격근량은 2.47% 감소했는데 근육의 비율은 오히려 6%가량이나 증가했다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이 보조제 수준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흡수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개의 짧은 펩타이드가 장을 무사히 통과해서 전신 혈액으로 얼마나 흡수되는지, 생체 이용률은 과연 몇 %나 되는지, 약이 몸에 들어가서 진짜 GLP-1 수용체를 강하게 활성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이 약동학, 양력학적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글루타이드 관련 특허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펩타이드 복합제가 지방세포의 분할을 돕는 유전자의 발현은 억제하고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인자들의 수용체는 증가시켜서 항비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의 식욕 중추를 강력하게 직접 통제하는 기존의 GLP-1 주사제들과는 기전의 결이 약간 다른데요. 장관 내 국소작용이나 지질대사 조절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대부분 회사의 투자자용 발표 자료나 전시회의 이 원료 설명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치는 동료평가 형태의 독립적인 국제 학술지 논문은 없었습니다. 셋째는 이 정밀 장비 사용의 오류 가능성 및 장기 데이터 부재입니다. 최근 의학저널인 더 인디언 프랙티셔너의 사설에서도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보통 이 글로벌 제약사의 비만약 임상시험에서는 뼈, 근육, 지방을 아주 정밀하게 분리해서 측정하는 고가의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코글루타이드 연구에서는 헬스장에서 흔히 체지방을 잴 때 쓰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비는 몸의 수분량이나 식사 여부에 따라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이 장기 추적 관찰을 하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와는 달리 단 100명
5명을 대상으로 12주간만 진행된 소규모 단기 임상이라는 점, 그리고 약을 끊었을 때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지, 장기 복용 시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소화기계 부작용이나 대사적 안전성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장기 임상 데이터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단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들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잘 찾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코글루타이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주사제가 무섭거나 병원 처방을 받기 번거로우신 분들, 혹은 체중을 감량한 후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경구용 펩타이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새롭고 매력적인 소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수년간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을 거쳐 완벽하게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된 이 마운자로, 위고비, 파운다요, 그리고 향후 출시될 레타트루타이드와 같은 정식 비만 치료제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 객관적인 감량 효과의 근거 수준이나 과학적인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물질이 기존의 GLP-1 약물과 병용해서 투여해도 부작용 없이 정말 안전한지, 매일 먹었을 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장기적 이슈는 없었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학계의 검증과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코글루타이드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현재 한 달 복용 분량의 가격이 대략 18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마운자로 저함량의 한 달 가격과 비교했을 때 약간 저렴한 편에 속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저렴하고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집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서 먹기는 쉽지만 아직은 신약만큼 완벽히 검증되지는 않은 보조제를 선택하실지, 아니면 비용과 주사의 부담감, 그리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전 세계가 인정하고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가 보장된 마운자로와 같은 의약품을 선택하실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선택을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댓글창에서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모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